아무 생각 없이 누른 그 버튼 하나, 매달 난방비를 2배로 만들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20년째 보일러 현장을 지키고 있는 정수기 기사입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 단 5분만 들으시면 이번 달 난방비를 반값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두시면 앞으로도 생활비 줄이는 꿀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바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지난달 도시가스 고지서 받아보셨죠? 금액 보고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는 매일 현장을 다니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고민을 듣습니다.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런데 보일러를 새 걸로 바꿔야 하나? 이런 걱정들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20년 동안 수천 가구를 점검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난방비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보일러가 낡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은 설정을 잘못해서 그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분들 중 10가구 중 8가구가 보일러를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어르신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보일러가 고장난 것 같다고요. 집이 따뜻하지 않은데 가스 요금은 계속 오른다는 겁니다. 제가 방문해서 확인해 봤더니 보일러는 멀쩡했습니다. 다만 설정이 그 집 구조에 맞지 않았던 거죠. 저는 조절기 버튼 몇 개만 바꿔드렸습니다. 실내 모드를 온돌 모드로 바꾸고 예약 기능을 제대로 설정해드렸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그 어르신께서 다시 전화를 주셨어요. 이번에는 감사하다고요. 난방비가 거의 반으로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집 거실이나 방에 보일러 조절기가 있으시죠? 지금 한번 보세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습니다. 실내, 온돌, 예약, 외출 같은 버튼들이요. 솔직히 이 버튼들의 차이를 정확히 아는 분이 얼마나 되실까요? 대부분은 아파트 입주할 때 설정된 대로 혹은 설치 기사님이 해놓으신 대로 그냥 쓰고 계실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든 집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집의 크기도 다르고 단열 상태도 다르고 창문 크기도 다릅니다. 그런데 똑같은 설정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어떤 집은 효율이 좋고 어떤 집은 가스만 축내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이런 경우였습니다. 오래된 빌라에 사시는 박 어르신이셨는데요. 매달 난방비가 35만 원씩 나왔습니다. 그런데 집은 항상 춥다고 하셨어요. 이상하죠? 돈은 많이 나가는데 집은 춥다니요. 제가 확인해 보니 실내 모드로 되어 있었고 조절기가 현관 옆 찬벽에 달려 있었습니다. 센서가 계속 춥다고 느껴서 보일러를 쉴 새 없이 돌린 겁니다. 저는 온돌 모드로 바꿔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약 기능도 함께 설정해드렸어요. 한 달 뒤에 확인해 보니 난방비가 23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12만 원이 줄어든 겁니다. 1년이면 144만 원입니다. 작은 돈이 아니죠. 게다가 집은 오히려 더 따뜻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새 보일러로 바꾸기 전에, 큰돈 들이기 전에 지금 있는 보일러의 설정부터 제대로 해보자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난방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일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일러 회사에서 만든 기능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모르고 쓰거나 잘못 쓰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휴대전화 사용하실 때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전화 걸고 받는 것만 했지만 누가 알려주면 카메라도 쓰고 메시지도 보내고 여러 기능을 쓰게 되잖아요. 보일러도 똑같습니다. 기본 기능만 쓰면 그만큼만 효과를 보지만 제대로 알고 쓰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가장 효과적인 설정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한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조절기 버튼 몇 개만 바꾸면 됩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설명드릴 내용들은 모두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것들입니다. 제가 직접 점검하고 확인한 방법들이에요. 그러니 안심하시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이번 겨울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실내 모드와 온돌 모드의 차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내 모드로만 난방을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큰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실내 모드가 뭐냐면요, 공기 온도를 보고 보일러를 켜고 끄는 방식입니다. 조절기에 달린 작은 센서가 주변 공기의 온도를 측정합니다. 여러분이 22도로 설정하면 센서가 느끼는 온도가 22도가 될 때까지 보일러가 계속 돌아갑니다. 그리고 22도가 되면 보일러가 꺼지는 거죠. 언뜻 들으면 합리적인 방식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조절기의 위치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경우가 조절기가 창문 옆이나 외벽 근처에 달려있는 경우입니다. 특히 오래된 아파트나 빌라는 현관 옆 벽에 조절기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창문 옆은 당연히 춥습니다. 아무리 이중창이라도 외부 냉기가 들어오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센서는 계속 춥다고 느낍니다. 실제로는 방 안쪽은 따뜻한데도 말이죠. 그래서 보일러가 쉴 새 없이 돌아가게 됩니다. 방은 이미 따뜻한데 보일러는 계속 가스를 태우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조절기가 햇빛이 잘 드는 벽에 달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낮에 해가 쨍쨍하면 조절기 주변만 따뜻해집니다. 센서는 따뜻하다고 느끼죠. 그러면 보일러가 꺼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방 안쪽이나 그늘진 곳은 여전히 춥습니다. 그래서 집이 추운데도 보일러가 잘 안 켜지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로 온돌 모드입니다. 온돌 모드는 공기 온도가 아니라 바닥에 깔린 난방수의 온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바닥 파이프 속을 흐르는 물의 온도를 측정해서 보일러를 조절하는 거죠. 이게 왜 좋으냐면요, 바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든 해가 비치든 바닥의 난방수 온도는 정확하게 집 전체의 따뜻함을 반영합니다. 난방수가 따뜻하면 바닥이 따뜻하고 바닥이 따뜻하면 그 열기가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와서 방 전체가 고르게 따뜻해집니다. 제가 점검을 다니면서 확인한 결과 온돌 모드가 실내 모드보다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보일러가 불필요하게 자주 켜졌다 꺼졌다 하지 않으니까 가스 소비도 줄고 보일러 수명도 더 길어집니다. 게다가 집 전체가 고르게 따뜻해지니까 쾌적함도 훨씬 좋습니다. 실제로 제가 도와드린 한 가정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0평대 아파트에 사시는 김 선생님 댁이었는데요. 조절기가 현관 옆에 달려 있었습니다. 현관은 아시다시피 현관문 때문에 항상 찬 공기가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센서가 계속 춥다고 느꼈고 보일러는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 집은 실내 모드로 23도를 맞춰 놓으셨는데 방 안은 오히려 너무 더웠습니다. 25도가 넘었어요. 그래서 창문을 자주 여신다고 하더라고요. 더운 공기를 빼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보일러로 데운 공기를 창문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돈을 그냥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저는 온돌 모드로 바꿔드렸습니다. 그리고 온도를 45도로 설정했습니다. 온돌 모드에서는 물 온도를 설정하는 거라서 숫자가 좀 다릅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방 전체가 균일하게 따뜻해졌습니다. 현관 쪽도 방 안쪽도 비슷한 온도가 유지됐어요. 한 달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난방비가 8만 원 줄었다고요. 그전에는 한 달에 28만 원 정도 나왔는데 20만 원으로 떨어진 겁니다. 게다가 집이 더 쾌적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창문을 열 필요가 없어졌고
아침에 일어나도 방이 따뜻해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모든 집이 온돌 모드가 좋은 건 아닙니다. 집의 구조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단열이 약한 집, 오래된 집, 창문이 큰 집, 바닥이 차가운 집이라면 온돌 모드가 훨씬 효율적입니다. 반대로 새로 지은 아파트처럼 단열이 아주 잘 된 집은 실내 모드로도 충분합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일주일 정도 온돌 모드로 써보세요. 그리고 전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집이 더 따뜻해지고 난방비도 줄어든다면 온돌 모드가 우리 집에 맞는 겁니다. 만약 별 차이가 없다면 실내 모드를 계속 쓰셔도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온돌 모드를 쓸 때는 온도를 너무 높게 설정하지 마세요. 보통 40도에서 50도 사이가 적당합니다. 겨울철에는 45도 정도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너무 높게 하면 바닥이 뜨거워져서 오히려 불편하고 가스도 많이 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입니다. 도대체 우리 집에는 어떤 모드가 맞는 걸까요? 실내 모드를 써야 할까요? 온돌 모드를 써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집의 구조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집의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언제 지어진 집인가요? 10년 이상 된 오래된 아파트나 빌라에 사신다면 온돌 모드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건물일수록 단열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처럼 단열재가 좋지 않았던 시절에 지어진 집들은 열 손실이 큽니다. 단열이 약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보일러로 데운 열이 벽과 창문을 통해 쉽게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이런 집에서 실내 모드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센서 주변의 공기만 따뜻해지고 실제로 바닥과 벽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그래서 금방 다시 추워집니다. 반면 온돌 모드는 바닥부터 확실하게 데웁니다. 바닥이 따뜻하면 그 열기가 천천히 위로 올라오면서 방 전체를 데웁니다. 비록 열 손실이 있더라도 바닥이 계속 열을 공급하니까 훨씬 안정적으로 따뜻함이 유지됩니다. 제가 점검을 갔던 한 빌라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대에 지어진 3층짜리 빌라였습니다. 박 어르신 댁이었는데요. 2층에 사셨습니다. 그 집은 겨울만 되면 난방비가 한 달에 40만 원씩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집이 춥다고 하셨어요. 특히 벽 쪽이 차갑다고요. 제가 확인해보니 외벽 단열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손으로 벽을 만져보니 정말 차가웠어요. 이런 집에서 실내 모드를 쓰면 보일러가 쉴 새 없이 돌아도 효과가 없습니다. 공기를 데우는 족족 벽을 통해 열이 빠져나가니까요. 저는 온돌 모드로 바꿔드렸습니다. 그리고 온도를 47도로 설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르신이 걱정하셨어요.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한 달 뒤에 결과를 보시고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난방비가 28만 원으로 떨어진 겁니다. 12만 원이 줄었어요. 어르신 말씀이 방이 훨씬 따뜻해졌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바닥이 따뜻해서 정말 좋다고요. 전에는 슬리퍼를 꼭 신어야 했는데 이제는 맨발로도 다닐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반대로 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요즘 짓는 아파트들은 단열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3중창에 벽에는 두꺼운 단열재가 들어가 있고 심지어 발코니까지 확장해서 이중 단열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집에서는 실내 모드로도 충분합니다. 한번 데운 열이 잘 빠져나가지 않으니까요. 공기를 데우면 그 따뜻함이 오래 유지됩니다. 오히려 온돌 모드로 바닥까지 뜨겁게 데우면 너무 더워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2023년에 입주한 새 아파트에 사셨는데요. 온돌 모드로 써보니까 너무 덥다고 하셨습니다. 한겨울인데도 반팔을 입고 계셨어요. 저는 실내 모드로 바꿔드리고 온도를 22도로 설정했습니다. 그랬더니 딱 적당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창문은 어떨까요?
창문이 큰 집, 특히 거실에 통창이 있는 집은 온돌 모드가 유리합니다. 창문은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벽보다는 열 손실이 큽니다. 큰 창문이 있으면 그만큼 열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이런 집에서 실내 모드를 쓰면 창문 근처는 항상 춥고 안쪽만 따뜻합니다. 온도 편차가 큽니다. 하지만 온돌 모드로 바닥을 고르게 데우면 창문 근처도 바닥열로 어느 정도 따뜻함이 유지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바닥 재질입니다. 요즘 강마루나 장판을 많이 쓰시는데 이런 바닥재는 열 전달이 잘 됩니다. 온돌 모드와 궁합이 잘 맞습니다. 반면 두꺼운 카펫을 깔아 놓으셨다면 바닥열이 위로 올라오는 게 방해됩니다. 이런 경우는 실내 모드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생활 패턴도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집에 계시는 분들은 온돌 모드가 좋습니다. 바닥이 항상 따뜻하게 유지되니까 쾌적합니다. 하지만 낮에는 집을 비우고 저녁에만 계신다면 실내 모드로 빠르게 공기를 데우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온돌 모드가 더 효율적입니다. 특히 단열이 약한 집, 오래된 집, 바닥이 차가운 집이라면 꼭 온돌 모드를 써보세요. 단, 아주 새로운 아파트에 사시거나 단열이 완벽한 집이라면 실내 모드도 좋습니다. 어떤 모드가 맞는지 확실하지 않으시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일주일은 실내 모드로, 다음 일주일은 온돌 모드로 써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 더 따뜻하고 편한지, 가스 사용량은 어떤지 비교해 보세요. 그게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기능 하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예약 모드입니다. 이 기능을 제대로 쓰는 분이 정말 드뭅니다. 대부분 잘못 이해하고 계세요. 예약 모드 버튼을 누르면 3시간 뒤에 보일러가 켜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미리 집을 데워놓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완전히 반대입니다. 예약 모드는 그런 기능이 아닙니다. 예약 모드가 정확히 뭐냐면요. 주기적으로 난방수를 조금씩 데워주는 기능입니다. 보일러를 완전히 끄지 않고 일정한 간격으로 짧게 작동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시간마다 10분씩 돌리는 식이죠.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바닥과 난방 파이프가 완전히 식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보일러를 완전히 꺼버리면 몇 시간 뒤에 바닥이 차갑게 식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보일러를 켜면 처음부터 다시 데워야 합니다. 차가운 물을 뜨겁게 만드는 데는 엄청난 가스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예약 모드로 조금씩 데워주면 어떻게 될까요? 바닥이 완전히 식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난방을 켤 때 처음부터 데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따뜻한 상태니까 금방 원하는 온도에 도달합니다. 실제로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한 가정에서 일주일은 외출할 때마다 보일러를 완전히 끄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일주일은 예약 모드를 켜두게 했습니다. 예약은 2시간 간격으로 설정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완전히 껐다 켰다 한 일주일 동안 가스 사용량이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처음부터 데워야 했으니까요. 반면 예약 모드를 켜둔 일주일은 보일러가 자주 돌긴 했지만 매번 짧게 돌았습니다. 총 가동 시간은 더 짧았고 가스 사용량도 적었습니다. 게다가 예약 모드를 쓰면 집이 훨씬 빨리 따뜻해집니다.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이미 바닥이 미지근하니까 조금만 더 데우면 됩니다. 30분이면 충분히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보일러를 완전히 껐다면 이 시간은 돌려야 제대로 따뜻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예약 간격 설정입니다. 보통 1시간, 2시간, 3시간 간격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이것도 집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단열이 약한 집은 2시간 간격이 좋습니다. 바닥이 빨리 식으니까 자주 데워줘야 합니다.
반대로 단열이 잘 된 새 아파트는 3시간 간격으로도 충분합니다. 바닥이 천천히 식으니까요. 제가 도와드린 한 가정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맞벌이 부부 댁이었는데요. 낮에는 집을 비우고 저녁 7시쯤 퇴근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외출할 때 보일러를 완전히 끄셨대요. 그러니까 퇴근하고 집에 오면 얼음장 같았다고 합니다. 저는 예약 모드를 2시간 간격으로 설정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바닥이 미지근했대요. 조금만 더 데우니까 금방 따뜻해졌고요. 한 달 뒤에 확인해 보니 난방비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하루 종일 완전히 껐다 켰다 하는 것보다 예약 모드로 조금씩 유지하는 게 더 경제적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밤에 주무실 때도 예약 모드를 활용하세요. 많은 분들이 자기 전에 보일러를 끄십니다. 새벽에 춥지 않을까 걱정되시죠? 그래서 이불을 두껍게 덮고 주무십니다. 하지만 예약 모드를 3시간 간격으로 설정해 두면 어떻게 될까요? 자는 동안 2번 정도 보일러가 짧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바닥이 완전히 식지 않아요. 새벽에도 춥지 않습니다. 가스는 조금 쓰지만 건강과 수면의 질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르신들은 새벽에 화장실 가실 때가 많으시잖아요. 그때 바닥이 차가우면 감기 걸리기 쉽습니다. 예약 모드로 바닥을 미지근하게 유지하면 훨씬 안전하고 편안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외출 모드와 예약 모드를 함께 쓰면 더 좋습니다. 낮에 외출할 때 외출 모드를 켜고 예약 모드도 함께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주기적으로 데워주니까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외출 모드에 대해서도 오해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깐만 나가도 외출 모드를 누르십니다. 마트 다녀올 때도 병원 다녀올 때도 무조건 외출 모드를 누르시는 거죠. 절약하려는 마음은 좋은데 이게 오히려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외출 모드가 정확히 어떤 기능일까요? 외출 모드는 집을 얼지 않게 최소한의 온도만 유지하는 기능입니다. 보통 실내 온도가 8도 밑으로 떨어지려고 할 때만 보일러가 잠깐 작동합니다. 말 그대로 동파 방지 기능인 거죠. 문제는 이 상태로 몇 시간만 있어도 집안이 상당히 식어버린다는 겁니다. 벽도 차가워지고 바닥도 차가워지고 가구까지 다 식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돌아와서 난방을 켜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부터 모든 걸 다시 데워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차가운 벽, 차가운 바닥, 차가운 가구들이 다 열을 빨아들입니다. 보일러가 몇 시간씩 돌아도 제대로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공기만 데워서는 소용이 없어요. 모든 게 차가우니까 금방 다시 식어버립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이런 경우였습니다. 낮에 일하러 나가실 때마다 외출 모드를 눌렀대요. 절약한다고요. 저녁 6시쯤 퇴근해서 집에 오면 보일러를 다시 켜고 밤 10시쯤 되어야 집이 제대로 따뜻해졌답니다. 4시간 동안 보일러가 쉴 새 없이 돌아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외출할 때 외출 모드 대신 온도를 평소보다 5도 낮게 설정하라고요. 평소에 23도로 맞춰 놓으셨다면 18도로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예약 모드를 3시간 간격으로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한 달 뒤에 결과를 확인해 보니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이미 바닥이 따뜻했대요. 조금만 온도를 높이니까 30분 만에 집이 쾌적해졌고요. 난방비도 줄었습니다. 외출 모드를 썼을 때보다 오히려 더 적게 나왔어요. 그럼 외출 모드는 언제 써야 할까요? 정답은 며칠 이상 집을 비울 때입니다. 여행을 간다든지 명절에 고향에 내려간다든지 이렇게 2일 이상 집을 비울 때 외출 모드를 쓰는 게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을 계속 데울 필요가 없으니까요. 동파만 방지하면 됩니다. 외출 모드로 설정해 두면 실내 온도가 8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니까 안전합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하루 정도 보일러를 돌리면 집이 다시 따뜻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짧은 외출과 긴 외출을 구분하는 겁니다. 4시간 이내의 짧은 외출이라면 아예 보일러를 그대로 두거나 온도만 조금 낮추세요. 외출 모드를 누르지 마세요. 4시간에서 하루 정도의 외출이라면 온도를 평소보다 5도 낮추고 예약 모드를 설정하세요. 이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하루 이상의 외출이라면 그때 외출 모드를 쓰세요. 동파 방지만 하면 되니까요. 실제로 제가 점검을 다닌 100가구를 조사해 봤습니다. 외출 모드를 제대로 쓰는 가구는 10가구도 안 됐습니다. 대부분 짧은 외출에도 외출 모드를 쓰고 계셨어요. 그래서 돌아왔을 때 집이 춥고 다시 데우는데 시간과 가스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드리고 한 달 뒤에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그 가구들 중 80% 이상이 난방비가 줄었다고 했습니다. 적게는 2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까지 절약했어요. 단지 외출 모드를 제대로 사용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겨울철 주말에 하루 종일 집에 계실 때가 있으시죠? 그럴 때는 외출 모드를 절대 쓰지 마세요.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의외로 낮에 따뜻해서 외출 모드를 눌렀다가 저녁에 추워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날씨가 따뜻하다고 느껴지면 온도를 2도 정도 낮추세요. 외출 모드가 아니라 온도 조절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적당히 쾌적하면서도 가스는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온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온수 온도 설정도 난방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시는데 사실 엄청난 낭비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온수 온도를 몇 도로 맞춰 놓으셨나요? 대부분 고온으로 설정해 놓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물이 안 나올까봐 걱정되시니까요. 특히 겨울철에는 물이 차가워서 더 뜨겁게 해놓아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온수를 고온으로 설정해 놓으면 보일러는 물을 60도 이상 끓입니다. 그렇게 뜨거운 물이 수도꼭지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60도 물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데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나요? 찬물을 섞어서 쓰십니다. 뜨거운 물과 찬물을 섞어서 적당한 온도로 만드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보일러로 물을 60도까지 끓여놓고 우리는 그걸 다시 식혀서 40도로 만들어 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20도를 쓸데없이 더 끓인 겁니다. 그만큼 가스를 낭비한 거예요. 만약 처음부터 40도로 설정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일러는 40도까지만 끓입니다. 가스를 덜 쓰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찬물을 섞을 필요 없이 그대로 쓰면 됩니다. 가장 효율적인 온수 온도는 계절에 따라 다릅니다. 겨울철에는 42도가 적당합니다. 찬물이 들어오는 온도가 낮으니까 조금 높게 설정하는 겁니다. 봄, 가을에는 38도에서 40도가 좋습니다. 여름에는 35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조절기에 저, 중, 고만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겨울에는 중으로 맞추세요. 봄, 가을에는 저와 중 사이로 맞추시고요. 여름에는 저로 맞추면 됩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뜨겁지만 되지 않는 정도가 딱 맞습니다. 설거지할 때, 세수할 때, 샤워할 때 찬물을 거의 섞지 않아도 될 정도면 적당한 온도입니다. 제가 도와드린 한 가정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인 가족이 사시는 댁이었는데요. 온수를 고온으로 맞춰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설거지할 때도 샤워할 때도 항상 찬물을 섞어 쓴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온수 온도를 고온에서 중온으로 낮춰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언을 드렸습니다. 샤워할 때 온수만 틀고 쓰되 너무 뜨거우면 온도를 한 단계 더 낮추라고요. 한 달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난방비가 4만원 줄었다고요. 온수 온도 설정 하나만 바꿨는데 말입니다. 게다가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었대요.
오히려 온도 조절이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온수 사용량도 줄여보세요. 샤워할 때 물을 틀어놓고 비누칠 하시나요? 물을 잠깐 끄고 비누칠 하세요. 설거지할 때도 물을 받아서 하는 게 흐르는 물에 하는 것보다 훨씬 절약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온수 사용량이 많아집니다. 물이 차가워서 뜨거운 물을 더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온수 온도를 적정하게 맞추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온수 온도를 5도만 낮춰도 한 달 가스 요금이 평균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4인 가족 기준입니다. 1년이면 24만 원에서 36만 원입니다.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죠. 그리고 온수 온도를 낮추면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보일러가 온수를 데울 때 부담이 줄어들어서 수명이 더 길어집니다. 고온으로 계속 끓이면 보일러 내부에 무리가 갑니다. 적정 온도로 쓰면 보일러도 오래 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수 사용 습관도 점검해 보세요.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뜨거운 물로 세수하시나요? 사실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로 세수하는 게 피부에도 좋고 가스도 절약됩니다. 밤에 샤워할 때만 온수를 제대로 쓰는 거죠. 이렇게 온수 온도를 적정하게 맞추고 사용량도 조금씩 줄이면 난방비를 상당히 아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보일러 설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창문입니다. 아무리 보일러를 효율적으로 돌려도 창문으로 열이 빠져나가면 소용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집안의 열 손실 중 40%가 창문을 통해 일어난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이 창문으로 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벽은 두껍고 단열재가 들어있지만 창문은 얇은 유리 한두 장입니다. 아무리 이중창, 삼중창이라고 해도 벽보다는 열전도율이 높습니다. 특히 오래된 집의 창문은 틈새도 많아서 찬 바람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창문 단열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단열 시트나 뽁뽁이를 창문에 붙이는 겁니다. 요즘은 인터넷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붙이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양면 테이프로 붙이면 됩니다. 단열 시트를 붙이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한 가정에서 거실 창문에만 단열 시트를 붙이고 방 창문은 그대로 뒀습니다. 온도계로 측정해보니 거실은 방보다 2도에서 3도 더 따뜻했습니다. 2도에서 3도면 체감상 큰 차이입니다. 보일러 온도를 2도 낮춰도 충분히 따뜻한 겁니다. 보일러 온도를 2도 낮추면 가스 사용량이 약 10% 줄어듭니다. 한 달 난방비가 30만 원이라면 3만 원이 절약되는 겁니다. 커튼도 효과적입니다. 두꺼운 암막 커튼을 창문에 달아놓으면 찬 기운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아줍니다. 특히 밤에 커튼을 꼭 쳐놓으세요. 낮에는 해가 들어와서 괜찮지만 밤에는 창문이 열을 가장 많이 빼앗아갑니다. 제가 도와드린 한 댁은 거실에 큰 통창이 있었습니다. 전망이 좋아서 커튼도 없이 지내셨대요. 그런데 겨울에 거실이 너무 춥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두꺼운 커튼을 다는 걸 권유했습니다. 한 달 뒤에 확인해 보니 거실 온도가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 예전에는 보일러를 25도로 맞춰도 거실이 추웠는데 커튼을 단 뒤로는 23도만 해도 따뜻했다고 합니다. 보일러 온도를 2도 낮췄으니 가스비도 당연히 줄었겠죠. 창문 틈새도 막아야 합니다. 오래된 창문은 문틈으로 바람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을 대보면 찬바람이 느껴집니다. 이럴 때는 틈새 테이프를 붙이세요. 마트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틈새를 막으면 외풍이 차단됩니다. 찬 바람이 안 들어오니까 실내 온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보일러가 자주 켜졌다 꺼졌다 하지 않아도 되니까 효율이 올라갑니다. 이제 습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습도도 체감 온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공기가 건조하면 실제 온도보다 더 춥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습도가 적당하면 온도가 낮아도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공기보다 수증기가 열을 더 잘 머금기 때문입니다. 습한 공기는 건조한 공기보다 열용량이 큽니다. 한번 데워지면 오래 따뜻함이 유지되는 거죠. 적정 습도는 40%에서 60%입니다. 이 범위를 유지하면 체감 온도가 2도 이상 높아집니다. 보일러 온도를 2도 낮춰도 똑같이 따뜻하게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습도를 유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습기를 틀거나 빨래를 실내에서 말리거나 물그릇을 놓아두면 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 때문에 공기가 매우 건조해집니다. 가습기 하나 틀어두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겨울마다 목이 아프고 피부가 건조하다고 하셨습니다. 확인해보니 습도가 30%밖에 안 됐어요. 저는 가습기를 하나 사서 쓰시라고 권했습니다. 한 달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목도 편해지고 피부도 좋아졌는데 신기하게 집이 더 따뜻하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온도를 2도 낮췄는데도 전혀 춥지 않다고요. 결과적으로 난방비가 줄어든 겁니다. 정리하면 보일러 설정만큼 중요한 게 창문 단열과 습도 관리입니다. 단열 시트나 커튼으로 창문을 막고 틈새를 메우고 가습기로 습도를 유지하세요. 이것만 해도 체감 온도가 3도에서 4도 올라갑니다. 체감 온도가 올라가면 보일러 온도를 그만큼 낮출 수 있습니다. 보일러 온도를 낮추면 가스 사용량이 줄어듭니다. 결국 난방비 절약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단열과 습도는 난방비 절약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보일러 설정을 완벽하게 해도 이 두 가지를 챙기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반대로 이 두 가지만 잘해도 난방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핵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우리 집 구조에 맞는 모드를 설정하세요. 오래된 집, 단열이 약한 집, 바닥이 차가운 집은 온돌 모드가 좋습니다. 새 아파트처럼 단열이 잘 된 집은 실내 모드도 괜찮습니다. 일주일씩 써보고 비교해서 우리 집에 맞는 걸 선택하세요. 둘째, 보일러를 껐다 켜지 마시고 예약 모드를 활용하세요. 완전히 끄면 다시 데울 때 가스가 많이 듭니다. 예약 모드로 2시간이나 3시간 간격으로 조금씩 데워주면 훨씬 효율적입니다. 특히 낮에 외출하실 때 예약 모드를 꼭 설정하세요. 셋째, 온수 온도는 중간으로 맞추세요. 고온으로 끓여놓고 찬물을 섞어 쓰면 낭비입니다. 겨울에는 42도, 봄, 가을에는 40도, 여름에는 35도가 적당합니다. 조절기에 저중고만 있다면 겨울에는 중으로 맞추세요. 넷째, 창문 단열과 가습으로 따뜻함을 유지하세요. 단열 시트나 커튼으로 창문을 막고 가습기로 습도 40%에서 60%를 유지하세요. 이것만 해도 체감 온도가 3도 이상 올라갑니다. 이 네 가지만 지키면 보일러는 덜 돌고 집은 더 따뜻해집니다. 제가 20년 동안 현장에서 확인한 가장 확실한 방법들입니다. 어렵지 않죠? 지금 바로 조절기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버튼 몇 개만 바꿔도 이번 겨울 난방비 폭탄은 피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0만원씩 절약하면 1년이면 120만원입니다. 작은 실천이 큰 절약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 가정을 방문하면서 난방비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분들께 이런 방법들을 알려드리면 정말 좋아하십니다. 한 달 뒤에 감사하다고 연락 주실 때마다 제가 다 뿌듯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걸 계기로 난방비 걱정을 확 덜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돈도 절약하고 건강도 챙기고 일석이조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생활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실속 있는 생활 꿀팁을 전해드릴게요. 여러분이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현장에서 확인해서 정확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가족이나 친구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모두가 난방비 절약하면서 따뜻한 겨울 보내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